자, 워터밤 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워터밤, 말 그대로 물폭탄이라는 뜻으로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한여름에 신나게 공연을 하면서 관중들에게 시원하게 물대포도 쏴주고 화려한 분수를 쏘아 올리면서 한바탕 그렇게 즐겁게 신나게 노는 물폭탄 컨셉의 축제라고 해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인 싸이도 흠뻑쇼라는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 들으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것도 말 그대로 여름에 물을 시원하게 뿌리면서 무대고 관객이고 흠뻑 젖어가지고 놀다 가는 그런 공연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워터밤 페스티벌이나 특히 가수 싸이의 흠뻑쇼 그 청주 공연이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봤던 기사에는 또 중단됐다라는 소리도 있던데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는 그놈의 메로나 사태의 방역 수칙이 내걸리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최근 다른 논란거리도 중요한 이유가 됐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게 그럼 어떤 주제일까요? 알다시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는 맞아요. 비가 부족하다라는 말이죠. 전국의 하천 수위와 댐 수위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저는 잘 모르는 모 듣보 연예인이, 물론 제가 연예계는 잘 모릅니다만 모 듣보 연예인이 소신 발언을 했다고 갑자기 온 뉴스와 언론들이 띄워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요지는 그래서 이런 물축제 공연들이 물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공연에 사용되는 물 300톤을 가뭄으로 고생하는 소양강에다가 어디에다가 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잠깐 솔직히 이 물 300톤이라는 양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미리 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은 감이 잘 안 오는 게 솔직히 당연할 것 같고, 한편 농사를 지어보신 시골의 어른들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단위나 산업과 농업의 단위에서 보면 얼마나 적은 양인지 농촌에 계신 어른들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저 연예인의 발언에 코웃음을 친다는 말이죠. 자, 먼저 물의 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부피와 질량을 계산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가로 세로 1m, 높이 1m의 작은 상자에 물이 무려 1톤이나 들어갑니다. 높이로 따지면 초등학생의 키보다도 훨씬 작은 양입니다. 물이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고 밀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물 1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이 물 1톤짜리 물통을 포터트럭에다가 싣고 가뭄에 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농약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또 많이 휴대하고 다니는 그런 양입니다. 자,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청계천이라는 곳이 있죠.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 물이 깊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죠. 어른 무릎까지 올까 말까 한 그 정도 높이가 대부분이고 그냥 이쁘게 꾸며져 있는 도심 속의 하천입니다. 자, 그런데 저 조그만한 청계천에 하루 흘러가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놀랍게도 12만 톤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죠? 저기서 하루 흘러가는 물의 양이 12만 톤이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이상한 연예인이 떠들었던 그 소양강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소양강, 우리나라 소양강 댐을 예로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총 가용 저수량은 29억 톤입니다. 300톤이라는 물의 양을 저기에다가 뿌리면은 소양강 댐 총 저수 용량의 0.00001%예요. 0000 맞네요. 공이 한 4개 정도 되는데 뭐 여기서 0이 하나가 늘든 빠지든 그게 그렇게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죠. 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유독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댐 수위가 이렇게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면은 물을 줄이기 위해서 댐의 수문을 열고 방류를 해요. 그런데 소양강 댐이 수문을 개방하면은 거기서 흘러나가는 물의 양이 1초당 얼마나 되느냐? 초당 3,000톤이 넘습니다. 이 3,000톤은, 그러니까 이 300톤이라는 양은 저때 뿜어내는 물의 양에서 0.1초치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거대한 댐들도 세계에는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국가적인 어떤 치수 산업의 단위라는 게 어떤 레벨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소양강이나 한강, 낙동강에서 하루 흘러가는 유량이 얼마인지 혹은 시간당 유량이 얼마인지 그게 뭐 몇십만 톤이네, 몇억 톤이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죠.
자, 여러분들 4인 가족 수도 사용량이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물론 이거는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편차가 매우 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균을 잡아보면 대략 16톤에서 30톤 가까이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수렴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30톤은 상당히 많이 쓰는 집의 기준이기는 해요. 보통 1인당 6.5톤 정도의 물을 한 달에 사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족들이 4명 다 성인이고 4명 다 운동을 좋아하고 매일 그래서 샤워를 한두 번씩 하고 빨래도 하고 세탁기를 돌리는 경우라면 그렇지 않은 집보다 물의 사용량은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300톤이라는 물의 양이 얼마 안 되고 일반 4인 가정집 기준으로도 그렇게 천문학적인 단위가 아니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2021년에 나왔던 뉴스 기사입니다. 가정용 수도요금이 올라가지고 서울 시민들 기준으로 월 평균 수도요금이 700원 정도 오른다는 기사예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죠? 한 달에 700원. 대한민국이 그래도 수도요금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싼 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대략 제가 그래서 편의상 1톤당 500원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15만 원입니다. 300톤을 썼을 때요. 자, 물론 실제 수도요금은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누진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을 좀 더 많이 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한들 보통 30만 원대 수준으로 계산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물론 이 수도요금이라는 것도 지역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참고로 아까 한국의 평균 1톤당 수도요금은 가격이 이제 그러니까 719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봐야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가격에서 20% 30% 이 500원에서 값을 우리가 더해봐야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20만 원, 30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몇만 원이 늘어나는 거지 무슨 10배, 20배가 뻥튀기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물 300톤이라는 양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그렇게 대단한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업용수를 돌리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논밭에서도 물 몇 번 되면 다 없어지는 빠듯한 양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분들이라면 가뭄으로 힘든 이 와중에 공연에 사용되는 저 물 300톤을 소양강에 뿌리자는 그 발언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동시에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떠들어댄 발언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위 먹고 살만하고 평화가 확립된 서구 선진국들의 기준으로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용 거짓된 자아를 홍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깨어있다라는 느낌을 즐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쥐뿔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 단위의 치수 사업이나 공업용수, 농업용수, 수도요금, 서울시민 4인 가정 기준 1인당 월 평균 수도 사용량 이런 것에 아무런 관심도 배경지식도 이해도도 없는 사람들이 쉽게 입을 떠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자극적인 떡밥이 하나 돌아다닌다 싶을 때 깨어있는 나 자신을 남들에게 홍보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 가뭄이 요즘 그렇게 심하다고 하던데 물을 많이 쓰는 저런 공연이 있네? 저런 공연에 펑펑 사용되는 물을 소양강에다가 뿌렸으면 좋겠다. 얘들아 봐봐, 내가 이렇게 깨어있잖아. 나 대단하지? 그러니 어서 나를 개념 발언하는 소신 발언하는 연예인이라고 떠받들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소신 발언입니까? 아니죠. 진짜 소신 발언은 어떤 걸까요? 자, 자기 자랑을 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진짜 소신 발언이 어떤 거냐면 지난 10수년 동안 4대강 사업은 강바닥에 22조를 퍼붓는 정신나간 사업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밈이 판을 치고 국민들에게 당연시되었을 때 그 국민들에게 정신병자 소리 들어가면서 10수년 동안 국민들을 계몽시켜 보려고 국힘당한테 10원 한 장 받는 것 없이 온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저 같은 사람이 진짜 어려운 소신 발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 죄송한데 인정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살아있는 권력에게 아부하고 대세에 편승하는 거는 절대로 어려운 소신 발언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쉬운 게 아부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진짜 소신 발언은 국민과 국가, 공동체와 군중 여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그 앞을 가로막고 그들에게 팩트를 떠먹이는 겁니다. 현실 세계 본인들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소신 발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큰 용기를 가지고,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남들에게 손가락 받을 용기를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소신 발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민들이 지난 문정권 시절 동안에 뽀를 해체하면 안 된다, 수문을 개방하지 마라, 왜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바로 지금 가뭄이 그렇게 심하듯이 대한민국의 하천 특성이라는 게 원래 이렇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평생을 강 옆에서 살면서 물 끌어다가 농사 짓는 분들은 해마다 가뭄이 찾아온다는 걸 우리나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한국의 강들은 갈수기, 즉 가뭄이 드는 계절에는 유량 부족이 매우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 강바닥이 드러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대하천이라고 부르는 서울의 한강이나 대구의 낙동강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사실 되게 작은 소하천이고, 그리고 또 이런 대구의 낙동강이나 서울의 한강도 중상류 지역으로만 올라가 보면은 이게 사람이 농담이 아니라 맨몸으로 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얕은 지역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곳들은 하늘에서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보면은 백사장처럼 하얀 모래톱이 진짜로 드러날 정도예요. 강 바닥이 여러분들 말 그대로 드러난다니까? 여러분들의 화장실에 있는 그 욕조처럼 물이 말라붙는다는 얘기예요. 그 1년 내내 물이 가득 차 있는 어떤 한강을 서울 한복판에서만 바라보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정보가 밝은 시대에 살면서도. 자, 여기 보면은 복잡한 자료가 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지리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하상계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 1년 중에 물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자,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나 이집트의 나일강, 특히 중국의 양쯔강이나 유럽의 라인강 같은 유명한 대하천들은 1년 연평균 수량이 매우 안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라인강 8대1, 양쯔강 22대1, 나일강 30대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미시시피 강은 여기 보면은 100대1이라고 이렇게 뜨기는 하지만 이 강은 북미 지역에서 대부분의 강줄기가 모이는 워낙에 거대한 강이기 때문에 홍수로 범람할 때는 미시시피 강 하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고 말라붙었다고 해도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하천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한들 반면 한국의 강들은 어떤가요? 왼쪽을 보세요. 한강 393대1, 낙동강 372대1, 영산강 섬진강 700대1 이런 식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대한민국은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여름에 홍수가 나는 계절과 말라붙을 때의 계절의 유량의 변동폭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자, 한국은 여러분들 확실히 물 부족 국가는 아닙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풍족한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1년에 비가 그래도 좀 필요한 만큼 내리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하계 강수 집중률이 너무 높아요. 여름에만 비가 지나치게 몰아서 집중적으로 내린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운 민물, 담수들의 대부분을 우리나라는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아깝게 바다로 다 떠내려 보낸다, 흘려 보낸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이 지리학에서 수자원 이용률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맞죠? 비가 많이 오기는 하는데 여름에 집중해서 내리니까 우리는 그 물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야. 수자원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불안정한 자연을 다스리기 위해서 물을 다스리는 사업, 즉 치수 사업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고대 로마 제국도 치수 사업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중화 제국들도, 이집트도, 제국들이 전성기일 때는 모두가 이 물을 다스리는 치수 사업을 수백 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당시에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동원되는 대규모 사업이었지만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안정한 자연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뚝을 쌓고 볼을 쌓고 물이 넘어 들어와가지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강 양쪽에다가 제방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 원래 인류는 태초 이래로 자연을 개척했고 인간에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유지보수와 관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말이죠. 강은 원래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거의 주술적인 발언이고, 원래부터 태초 이래로 꾸준히 이 강과 자연이라는 거는 인간이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야만 하는 극복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물을 이용하는 이런 콘서트를 보고 물 300톤을 낭비한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여론이 또 군중 심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이런 긴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미리 계획되어 있던 저런 공연 일정들이 뒤로 밀리거나 취소가 된다면 그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 고용돼가지고 밥 먹고 사는 회사와 스태프들,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좀 생각을 하고, 제발 잘 모르면 함부로 말을 꺼내기 전에 조금만 알아보고, 잘 알아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과 뉴스 기자분들도 좀 강아지들이나 꿀꿀이들이나 아무나 지저댄다고 그게 소신 발언이다, 개념 연예인이다 함부로 퍼날라 주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가볍고 생각 없는 행동 하나가 이 사회에 얼마나 막대한 그런 갈등 소모 비용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조금만 언론인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뒷배경이 좋은 연예인을 인위적으로 밀어주는 게 목적이라면 훨씬 더 쉽고 현명한 방법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값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사비로 10톤, 20톤짜리 물차 몇 대만 빌려가지고 물통을 꽉꽉 채운 뒤에 농촌이나 저수지에 기부하는 컨셉을 잡았어도 홍보 효과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